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오미자 품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번 시간에는 오미자의 이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부터 나와 있는데요. 먼저 큰 틀을 보시자면은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과중 조사를 어떻게 하냐 그 방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오미자 품목은 엄청 중요하고 엄청 특이하고 그런 내용은 많이 없고 우선은 기본적인 틀은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수확 개시 전에 어떻게 수확량 조사를 하냐, 그리고 과중 조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개시 후에는 어떻게 수확량을 조사하냐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미자 같이 볼게요. 네. 내용 같이 먼저 조금 읽어보자면은 본항의 수확량 조사는 오미자 품목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요. 마찬가지로 수확량을 조사할 때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누가 돈을 부담하냐?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미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은 이 수확 개시 전의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착과 미보상 주수 두 개는 동일하지만 다른 품목과 다른 점은 착과 길이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보상 길이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왜 착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으로 안 하고 착과 길이 수확량, 미보상 길이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은 이 오미자라는 과수의 그 특성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오미자는 넝쿨 식물, 넝쿨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랄 때 유인틀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인틀 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그 수확량 조사를 하고 계단 과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길이와 무게를 가지고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는 품목이 오미자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오미자 이렇게 생겼죠? 이건 계단 과중을 다 언제 세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자는 이제 유인틀의 길이를 이렇게 재서 이 길이를 기준으로 이제 조사 대상 길이, 표본 구간 설정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조사를 하냐 하면은 그 조사 방법은 동일한데요.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는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날짜, 조사일이 기준입니다.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해가 일어난 게 맞는지 농지랑 작물의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 오미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유인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유인틀은 이제 V형이나 울타리형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 대상 오미자에 한하여 유인틀의 형태 파악하고 오미자의 수령별로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측정합니다. 오미자는 너무 작아서 하나하나 세기 힘들다. 그리고 넝쿨 식물, 넝쿨 작물이기 때문에 길이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틀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제 그 유인틀의 길이로 수확량 조사를 하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유인틀의 길이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조사할 대상, 얼마나 조사를 할 건지 조사 대상 길이를 계산을 합니다. 실제 재배 길이에서 고사랑 미보상한 길이를 빼요. 그래서 조사 대상 길이를 계산하면 되고요. 이 조사 대상 길이에서 표본 구간을 정합니다. 표본 구간을 얼마나 할 건가 이거를 정하는데요.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 길이를 기준으로 이 별표 1에 따라서 전체 표본 구간수를 산정하고요. 형태별, 수령별 표본 구간수는 형태별, 수령별 조사 대상 길이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품목과 다른 점 또 나와 있죠. 오미자는 형태별, 수령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희 앞에서 배운 다른 거는 품수별이었죠. 품종별, 수령별이었는데 오미자는 지금 이 유인틀의 형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인틀의 형태별, 예를 들면은 뭐 V형 있고 울타리 모양의 형태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틀의 이러한 형태별 그리고 오미자의 나이죠. 수령별로 이제 조사를 하고요. 이거 특이하니까 잘 봐두세요. 오미자는 형수별로 한다. 뭐 형수가 오미자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겠죠. 형태별, 수령별, 형수가 오미자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 이 표본 구간 수를 선정을 했으면은 이제 어느 지역을 표본 구간으로 할 건지 마찬가지로 형수별로 표본 구간을 선정해야겠죠. 유인틀의 길이를 기준으로 이제 품목별이 아니고 형태별, 수령별로 표본 구간수를 바탕으로 형태별, 수령별 조사 대상 길이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은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표본 구간은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선정합니다. 표본 구간은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몇 미터? 1m를 선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표본 구간까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중 조사를 하는데요. 이때는 표본 구간 내 착화된 과실을 전부 땁니다. 그래서 무게를 조사하는데 앞에서 배운 대추 매실 살구랑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절반 조사 가능하다. 절반만을 수확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붙어있는 착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착화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서 착피 구성 조사를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가나 나누어져 있죠. 보시면은 가 먼저 보실게요.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과실 중에 임의로 추출해서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무게 조사를 하는데요. 표본으로 추출한 과실의 중량은 3,000g 이상 로 하는 거예요. 숫자 잘 봐두셔야겠죠? 근데 조사한 총 착화 과실의 무게가 3,000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과실 전체로 하면 되고요. 착화에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미보상 비율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면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끝나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확이 개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사를 하냐 하면은 이거는 또 동일합니다. 수확량 산정을 하죠. 그리고 감수량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수확한 기수확량 이 세 가지를 더해주면은 수확 개시 후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 나와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하냐 하면은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농지랑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서 파악한다. 맞다 하면은 유인틀의 길이를 잰다고 했어요. 유인틀의 길이를 측정하는데요. 가입 대상 오미자에 한해 유인틀의 형태별, 수령별 오미자는 형수라 그랬죠? 형수가 오미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유인틀의 형태 및 오미자 수령별로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수확 원료, 고사 미보상 길이를 측정하면 되고요. 여기서 측정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조사 대상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조사 대상 길이로 표본 구간을 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본 구간은 얼마나 정하냐 하면은 유인틀의 길이 방향으로 몇 미터? 1m를 표본 구간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중조사 동일합니다. 착과랑 낙과된 과실 무게를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절반 조사 가능하고요. 계약자가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니까 표본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낙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됐죠?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할 때는 이제 농진의 전체 낙과에 대해서 무게를 조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수확한 양은 출하 자료랑 계약자의 문답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요. 이제 낙과 피해랑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낙과 피의 구성조사는 표본 구간의 낙과,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 낙과가 기준이 되고요. 표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표본 구간 중에 임의의 과실 3,000g 이상으로 해서 무게를 조사를 합니다. 착과 피의 조사도 이제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과실 중에 임의로 추출해서 이제 그 별표 3에 따라 그 무게를 조사하는데요. 표본으로 추출한 과실은 중량은 3,000g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당시에 착과에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은 낙과 피해가 너무 심해서 이거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미보상 비율 따져야겠죠. 품목별로 미보상 비율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주면은 이제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도 끝나게 됩니다. 네, 오미자는 제가 지금 조금 특이하다고 설명드린 부분, 그 부분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은 별도로 뭐 딱히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는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네, 오미자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